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좀 달라진 건 새롭습니다. 2030이 대거 몰렸죠. 촛불 집회는 중국인, 광화문 보수 집회는 한국인이라는 피켓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 가득 메운 200만 명 가량의 인파 속에 젊은 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과 6070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뭉쳤다. 위기감으로 뭉친 이 세대 간의 콜라보가 짱이었다라는 거죠.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2030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내란의 부역자는 언론이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진짜 똑똑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세대를 아우르는 콜라보가 더 크게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집회에서 만났던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에 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제 맡겼던 건 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무관심으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것에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몸을 녹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왔다. 멋지더라고요. 가방 백팩 딱 메고. 그리고요. 현재 시간 5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유와 저항을 나타내는 미국 상징물들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멈춰라 라는 스톱 더 스틸. 도널드 미국 트럼프가 1기 끝나고 재선할 그때 당시에 2020년에 패했죠. 그때 대선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외쳤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쳤던 스톱 더 스틸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4년 전 선거 때부터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 전산 시스템 검증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했다. 독립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부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을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감하고 그들의 공통적인 공경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 신문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유진영에서 지금 이렇게 땅을 같이 하면서 이게 중국과 북한을 대적하고 있는 한국이 무너지면 안 돼.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세력, 강한 세력, 미국아 뭔가 언급 좀 해줘 라는 메시지, 그거를 좀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죠. 트럼프 2기. 사실 이게 우픈 소리인데요. 운칠기삼이다 라는 말도 있죠. 운 좋은 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지금 거기에 완벽히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가 전과사범자범 이재명이라는 것,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날 떴던 그 무지개,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늘이 열어서 맞이한 대통령 윤석열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의 영상은요 뭐냐면요. 이 Stop the Steal, 부정선거 2030도 이제서야 부정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꿈틀꿈틀 많이 움직였구나. 이게 6070들이 주장해 오던,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장악한 언론에서 음모론으로만 이렇게 덮으려고 하던 게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깼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건이 입수가 됐는데요. 이 부분 펼쳐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뜨고 있는 쇼핑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4.10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가짜 국회의원 명단이 한때 돌았습니다. 그런데 맘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런 명단을 퍼뜨리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윽박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요, 정부가 수사할 수 없었던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밝히면 안 되는 부정인이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고 좌파 언론들까지 부역해서 그렇게 임금이 역모를 꾸몄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란죄를 넣고 탄핵 소추시켜고 통과시켰는데, 헌재에 가서는 정작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이제 개몽이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꾸준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4.15 총선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공병호 박사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국회의원 진짜 당선자, 그리고 이 부정의 조작 방법, 조작 장수 등 지금 부정선거에 의한 가짜 국회의원 숫자는 50명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대법관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죄다 묵살하고 있다. 압수수색도 만들어주지 않고 증거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 꽂힌 선거 자체를 이 사법부가 짓밟고 있고 언론과 짬짬이가 돼서 권력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짬짬이가 돼서 짓밟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를 처단하자. 이렇게 증거가 차고차고 넘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부정투표지는 죄다 1번 더불어민주당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앞으로 또 서버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부터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죠. 조중동 절독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진짜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싣는 진짜 언론, 파이낸스 투데이, 아시아 투데이, 자유일보, 스카이 데일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파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조중동은 우파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조선일보를 대변하고 중앙일보를 대변하고 동아일보를 대변하고 그들이 만든 정치인을 올려치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려 하는 그런 세력,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문건이다 라고 합니다. 제목이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서류인데, 이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리고 향후 대비책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문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왜 검증하지 못했냐면요, 선거 소송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쳐낸 게 대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가 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런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해서 신속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고 지연을 하고 있고 1년 반이나 판결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건 의도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계속 이게 이제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함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공범이다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으로 압수수색 등 증거 등 전부 다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였고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그리고 자동 개표기 부정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받아들여서 주주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요, 4.15 총선의 아주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때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있었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고 시작하고 뭐 정책들을 펼쳐내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 장기 프로젝트 또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꽤나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문건에서 보면요, 4.15 총선 당시에 시민단체가 관내 사전투표 호송차를 추적해가지고요, 우체국까지 따라갔다는 내용도 있고, 투표 용지를 삼립 빵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등 각종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예시로 든 게 뭐냐면 이제 4.15 총선 개표 당일에 부여군 개표소에서 벌어진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건에 대해서 예시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부여군의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자동 분류를 했는데 민주당이 180, 그 다음에 통합당이 80, 미분류가 100건이었는데 이 감시하는 사람이 통합당 표가 민주당에서 발견된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표를 해보니까 이게 민주당 표가 159표, 그러니까 21표 줄었죠. 그 다음에 통합당이 원래 80표였는데 170표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90표가 이제 제대로 쏟아진 거죠. 그리고 미분류였던 100표가 59표로 41표가 이제 제대로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래서 뒤집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통합당이 승이었는데 민주당 승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뒤집힌 내용까지도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문건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기 통신 접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거기에 무선 접속했다라는 의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감사를 통해서 파악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파악, 그런데 정권이 시작되고 이 선관위에 그 특혜 채용이 있었잖아요. 그 특혜 채용 때문에 외부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의 5%를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1, 2, 3, 4 희한한 비번, 그리고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점, 그리고 이미 해킹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또 보충을 한 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 포렌식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문건에서 좀 심각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검증하는 건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기 때문에 조작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밝혀봤자 결과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부정의 세력들에 대한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 지지율이 그 핫함은 그때 10%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보는데, 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0.76%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이거는 다들 푼 소리지만 심하게 조작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런 조작의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이 문건에서는 부정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쫙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촉결을 위해 다음 선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무도한 입법 남발 그리고 또 예산 삭감 특검 남발 이런 것들 하면서 도저히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만큼 저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극우 성향의 유튜버에 현혹돼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가짜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SBS가 나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확산하고 있다.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라고 2024년 12월 19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목을 이용한 선동이죠. 내용을 쭉 보면요. 전부 선관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로 밝혀지면 나가리 가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면서 저들도 당황하셨쇼요가 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죠. 부정선거 세력 밝혀내면 대한민국을 먹겠다라고 맘먹었던 대한민국에 스며들었던 이 친중의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